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이 있죠.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어저께 밤늦게까지 일을 했더니 발음이 꼬인다. 대정부 질문. 네. 그것도 보고 그리고 또 뭐 다양한 어제 참여연대 30주년 네네. 기념 행사가 있어서 편의점주는 쉬지 않습니다. 24시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시사인 단독 보도 앞서도 잠깐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하필이면 천공이 기시다 총리가 묵고 있던 롯데호텔 로비에서 발견됐다. 우리 김용배 의원께서는 로비하려고 로비에 있었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취재 후일담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사실 뭐 천공이라고 하는 분의 비주얼적인 드러남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요.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몰래 숨어서 만나시는 것도 아니고 여기 롯데호텔에 있다 보니까 이제 네. 시민분이 제보를 저희한테 해주신 건데요.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공교롭게도 그날 이제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3시 30분부터 5시 15분까지 있었고요. 근데 그날 저녁쯤 6시 정도에 저희 이제 제보받은 사진에 찍히게 된 것이거든요. 네. 굉장히 좀 공교롭다. 그리고 또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뉴욕에 이제 유엔 총회를 갔을 맞아요. 때도 뉴욕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이런 지점들이 있다 보니까 왜 꼭 대통령의 큰 행사에는 천공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따라다니냐 이런 비판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왜 갔냐라고 저희가 물어봤는데 이제 응답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자세한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공 측에서 뭐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사실은 그 천공이 서울 시내 호텔에 자주 나타나는데 천공을 직접 목격했다는 원로 대학 교수님의 증언에 따르면 저 멀리서도 그분이 보인대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딱 봐도 천공이다. 이런 못 알아보기 어려운. 그런데 뭐 이게 모시 그 옷하며 그다음에 고무신하며 엄청 비싸 보이더라. 탁 보기에도 굉장히 비싸 보이더라. 결국은 이제 지난 6일이었죠.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리고 그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난 직후되는 시점에 천공이 이제 그 롯데호텔 쉽게 얘기해서 이제 기시다 총리가 숙박을 하기로 한 그 숙소에 이제 1층 로비 라운지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관심을 갖게 된 것 같고 결국 언론의 관심이라는 것은 천공의 등장이라는 게 과연 이 시점에서 우연인가 필연인가 그렇죠. 이런 문제를 고민하게 됐고 시사인도 마찬가지고 기타의 언론들도 이제 천공 측에 왜 그 자리에 그날 오게 되었는지를 물었지만 이렇다한 답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의문을 더 키우는 지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천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중에는 국정 운영과 관련된 것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포항 영일만 유전 개발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의대 종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일부 주요 행위자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천공이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라는 설에 불과하지만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모습들도 굉장히 유독 다르게 보인다. 그런데 다만 그 천공이라는 사람이 과연 기시다 총리를 만났을까 이제 그런 문제는 좀 아닐 것 같긴 한데 여하간 이날 본인이 특히나 외향적으로 너무 튀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 여기 등장한 것 자체는 좀 처신을 할 때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이런 식의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정권과 엄청난 커넥션이 있지 않더라도 소위 말하는 셀럽 마케팅 혹은 뭐 이렇게 뭐 노이즈 마케팅을 한다라고 의심을 하는 것인데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과거에 이제 뭐 천공 스승이라고 스스로 이제 말을 하면서 대통령이 이 유튜브를 봤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알려져 있다 보니까 논란이 되는 것인데 실제로 최근에도 천공이라고 하는 인사가 조선일보에 본인 책 광고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 책이 23,000 얼마인데 거기 보면 이 시대의 화제의 인물 천공 그가 던지는 세상에 던지는 삶의 지혜와 가르침이라고 해서 그 천공이 했던 유튜브 내용들을 묶어가지고 책을 팔기도 하고 이러한 자기의 유명세를 이용한 비즈니스를 계속 한다라고 하는 저 아이폰에 잠금을 해줘야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생방송의 묘미.
아이폰은 언제나 잠겨 있다. 스승님이 노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아, 소감합니다. 갑자기 이 친구가 튀어나와가지고 하루에 한 장 역설의 가르침 365일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게 설사 정권과 연관이 없더라도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감찰이라든지 좀 규제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전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계속 의심만 쌓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출동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 그리고 벌써 이게 이 정부 3년 차 아닙니까? 물론 이제 2년도 훨씬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뭔가 규제가 필요한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예전에 대통령실 공직기강의 업무라는 것은 대통령과 그 주변의 친인척 관리뿐만이 아니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심지어는 사기나 사칭까지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나 책임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천공이라는 분이 대통령을 팔아서 뭘 했다는 증빙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과 주변인들에 대해서 관계성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차원에서 혹은 공직기강 차원에서 뭔가 쉽게 속칭 단도리가 필요한 거겠죠. 뭔가 관리와 감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의 규제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은 또 하나의 물음표를 달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단돌이 안 됩니다. 단속. 죄송합니다. 일본 말씀은 안 됩니다. 네. 그 2,000명과 관련해서도 제가 오늘 동아일보 칼럼 재밌게 봤는데 동아일보 이진영 칼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4대 개혁 중간 성적에 대해서 D+ 점수를 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F. 빵꾸. F를 줬는데 2,000명이 그냥 나온 숫자는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닌데 그럼 어떻게 2,000명인지에 대해서 그 설명은 정부가 그 자료를 다 없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의록 자체도 만들지 않았다, 만들었는데 없앴다, 뭐 이러저러한 이제 의혹들이 있는 건데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것은 뭐 주술의 영역 아니냐, 2,000명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답답하죠. 어쨌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이름이 있으니 그것은 천공이다. 참 이상하다, 참 공교롭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